오늘도 여러분께 사연을 들려드릴 필립이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아나무인의 이기적인 누군가를 만난 사연자님의 대반전 스토리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32살의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역겨운 시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펜을 잡았는데 꾸밈없이 사실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님께서 재밌게 읽어주시리라 믿고 몇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의 손에 컸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신 가장 큰 이유는 아빠의 직업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외가에서 아빠를 미용사라는 이유로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게 많았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똑같이 아빠를 심하게 무시하며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렇게 이혼해서 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아빠의 손에 큰 저는 아주 많은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랐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인 아빠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가위를 들고 가발을 자르며 놀았는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예 미용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했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게 자연스럽게 꿈이 되어서 대학을 가지 않고 아빠의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아빠는 사장님의 딸이라고 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 기대하지 말고 바닥부터 일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해주는 아빠한테 더 고마웠습니다. 제 실력을 차츰 늘려가며 성장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아빠 미용실에서 말단 샴푸 직원부터 디자이너를 거쳐 총괄 매니저까지 진급했답니다. 저에게 머리를 맡기려고 예약하는 손님들이 수백 명일 정도로 실력 있고 인기가 좋았네요. 그러다 보니 단골 남자 고객들이 대쉬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헤어 디자이너와 손님이 사귀면 소문도 안 좋게 나고 나중에 헤어졌을 때 헤어샵으로 찾아와 다투는 걸 몇 번 봐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순진한 고객 하나가 저에게 좋아하고 있다며 쪽지와 초콜릿을 전해주고 가는 거예요. 한 달에 2번씩 와서 머리를 하고 가는 손님인데 매너도 좋고 아무 여자한테 치근덕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 손님을 사석에서 만나게 되었고 저만의 규정인 손님과 사귀지 않는 걸 깨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만 알고 있던 그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대기업을 다니는 데다 유학파의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더라고요. 이런 거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차도 벤츠를 끌고 다녔고 시계나 구두 모두 비싼 명품을 감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이것들을 모를 때 사귀기 시작했는데 능력 있는 남자라는 걸 알게 되자 기분이 좋았어요. 남자친구는 조용한 성격에 매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사람이어서 제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잠자리도 제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불필요한 터치도 하지 않아 너무 고마웠답니다. 이런 멋지고 잘나고 배려 넘치는 남자친구와 2년 동안 연애를 예쁘게 하자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가 저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빈말이 아닌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고 저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운명의 짝으로 평생 곁에 두기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먼저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이는 저처럼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밑에서 자랐답니다. 홀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지는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어 태도를 바르게 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찾아갔네요. 그런데 처음 제 얼굴을 본 시어머니는 제 전신을 스캔하더니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가 결혼하겠다는 애가 이 여자니? 겉멋을 얼마나 부렸는지 눈이 아프다. 엄마, 혜리가 헤어 디자이너라서 화려해 보이는 거야. 별로 꾸미지 않았는데 빛이 나는 거라고. 잠깐 뭐라고? 헤어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미용사라는 거니? 내가 말하지 않았었나? 말하긴 뭐래. 네가 회사원이라고 말했었잖아. 아, 그랬나? 혜리가 일하는 헤어샵도 회사야. 직원이 10명도 넘는 곳이니까 회사원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남의 머리나 만지는 시다바리를 직장인으로 둔갑하니? 어디서 되도 않는 년을 데리고 온 거야? 내가 널 이런 천박한 일을 하는 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그 고생을 하며 널 키운 줄 알아? 당장 쟤 내 눈앞에서 치워라. 저는 이런 치욕은 처음인데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바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꼈던지 눈물이 멋대로 흘려내렸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빠가 외가 식구들에게 당했던 수모가 이런 걸까 하며 결혼이라는 게 끔찍해졌답니다. 저를 따라 나온 그이에게 당장 헤어지자며 따귀를 날려버렸어요. 당신 어머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저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어. 오늘부로 자기랑 끝이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혜리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나 하나만 보고 사셨던 분이라 말이 거칠게 나온 거야. 네가 아니라 누굴 데려갔어도 똑같이 대했을 거라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도 나 하나만 보고 사셨는데 당신 어머님처럼 저러진 않는다고.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쪽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 마음을 돌릴게. 그리고 자기한테 사과하게 만들게. 어? 아니, 싫어.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말을 한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어.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갈 거야. 따라오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잠도 쉽게 오지 않더군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방에서 나왔더니 아빠가 심각한 상황인 걸 눈치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애인 부모님 만난다더니 뭐가 잘 안 된 거야?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네. 응? 아니야. 그냥 부은 거야.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말이야. 시댁에서 널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니? 반대라도 하신 거야? 아빠 더 이상 묻지 말아줘. 그리고 오빠랑은 헤어졌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에이구, 그 녀석하고 헤어지기까지 했어?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하루아침에 헤어졌으면 진짜 큰 충격을 받은 거잖아. 무슨 일인지 끝까지 말 안 할 거야? 그냥 헤어졌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줘. 얼른 샵으로 출근하자, 아빠. 아빠가 제가 들었던 말을 아시게 되면 저보다 더한 상처를 받을까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샵에 출근해서는 프로답게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일에만 몰두했어요. 여느 날처럼 많은 예약 손님의 머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잠시 짬이 나서 바람을 쐬려고 샵 밖으로 나갔더니 그 자리엔 남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쉬는 거야? 자기가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씹길래 찾아왔어. 자기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더 할 말 없다고 했지.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라.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그리고 어젯밤에 엄마랑 이야기해봤는데 엄마도 자기가 심하게 말한 걸 인정했어. 잘못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이미 버스는 떠났거든? 난 당신 어머니랑 다시 마주볼 일 없으니까 그만 가. 그이가 연신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도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아 거절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매일 저희 샵 앞으로 찾아와 사과하며 자기를 받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제가 왜 손님과 사귀어서 이런 불편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샵 앞에서 얼쩡대다가 아빠를 만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을 한 건 생략하고 작은 갈등이 있다고 둘러대며 제 마음을 돌려달라고 구걸했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내린 결정을 무르게 할 뿐이 아니셔서 그 일을 좋은 말로 돌려보내며 찾아오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래도 그는 말을 듣지 않고 저를 보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여러 날을 찾아왔어요. 어찌나 끈질기던지 샵에 계시던 손님들도 모두 다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일렀고 남의 혼삿길 막는 짓은 그만하고 꺼지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제야 눈에 가시인 그가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렇게 샵과 집을 오가며 평범한 보통의 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빠가 출장이 있어서 저 혼자 출근을 해야 해서 택시를 타고 샵으로 향했죠. 20분 정도 걸릴 거리를 1시간이 걸려 도착을 했는데
샵 앞으로 유턴을 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에 내렸습니다. 이윽고 보행자 신호에 불이 들어와 조심조심 걷기 시작하는데 누군가 저를 밀어서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어요. 출근길에 옷이 다 젖어서 화가 머리까지 치솟아 뒤를 돌아보는데 제 남자친구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비가 억수같이 세게 내리며 표지판 기둥이 저를 향해 쓰러지던 중 그이가 절 발견해 앞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쇠파이프에 깔리고 만 겁니다. 전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도와달라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기절한 남자친구의 호흡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숨을 토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으로 계속 가슴을 압박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침을 콜록거리며 그이가 깨어났고 저를 올려다보며 괜찮으냐고 묻더라고요. 바보야, 네가 뭔데 날 구해. 우리 끝난 사이잖아. 끝나긴 뭐가 끝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랑은 꼭 결혼할 거야. 혜리야, 나 졸리다. 잠들면 안 돼.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 너 죽으면 진짜 헤어질 거야.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눈 똑바로 뜨라고. 그랬더니 그이는 눈에 힘을 부릅뜨고는 말똥말똥하게 정신을 차렸어요. 이윽고 구급차가 와서 저와 남자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엑스레이와 CT를 찍어봤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게 아니라 가벼운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링거를 맞고 나서 퇴원할 수 있었답니다. 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고 한 그 일을 또다시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다시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과거 시어머니가 무슨 말로 상처를 주었든 간에 이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인생 끝날 때까지 사랑하기로 맹세를 했답니다. 그래서 깨졌던 마음을 다시 이어붙이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이는 변함없이 절 사랑해주는 데다 여전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난 지 2달 만에 시댁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죠. 긴장을 하며 시댁에 들어서자 어머님이 전과는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반겨주셨답니다. 어서 와요, 혜리 양.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좋네요. 지난번에는 내가 크게 잘못을 했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혜리 양이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이렇게 사과해주시니 지난 일이 다 잊혀지는 기분이네요. 여기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선물 상자를 받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나, 샤넬 지갑이네. 그런데 작년에 나온 거네. 신상품이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어색한 것 같아서 농담 좀 해봤어. 유머야, 유머. 아, 네, 그럼 마음에 드시는 거죠?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 준비 다 해놨으니까. 시어머니는 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말을 돌려버리더군요. 큰마음 먹고 산 명품 지갑인데 말이죠. 어찌됐든 식탁에 앉아 그이와 어머님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들이 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손맛이 엄청나시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다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야. 난 음식에 소질 없어. 맛있다니 다행이네. 많이 들어.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맛있게 먹을게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시어머니가 표정을 싹 바꾸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좋냐? 내 아들 빼앗아 가서 기분 좋냐고. 남의 머리나 볶아대는 년이 눈치도 정말 없네. 내가 널 좋아서 다시 불렀겠니? 내 아들이 하도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널 부른 게야. 어머님, 그럼 저한테 사과한 것도 다 거짓말이세요? 저를 받아주실 마음이 있다는 것도?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싼티나는 년을 며느리로 들이겠느냐? 게다가 니깟 년이 감히 내 아들을 찾다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이년아. 어머님, 그래서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방금 말했잖아.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죽어도 다른 여자는 만나기 싫다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난 바로 결혼시킬 생각 없으니까 내 아들이 널 질려서 차버릴 때까지만 만나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이 결혼 꼭 할 겁니다. 성재 씨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다가 누구보다 절 사랑해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놓치겠어요? 성재 씨가 저를 차버릴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그냥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몰래 말씀하지 말고 성재 씨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세요. 누구 편을 들고 누구의 말을 들어줄지 구경이나 해보자고요. 뭐야? 이 빌어먹으려니 어디서 까불고 있어? 너 진짜 쓴맛 똥맛 좀 볼래? 내 목숨을 구해준 남자의 어머니가 마녀든 사탄이든 상관 안 해요. 얼마든지 괴롭혀보세요. 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을 테니까요. 인연이 제대로 돌았네. 야, 난 무조건 결혼은 반대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싸구려녀는 허락 못한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두 얼굴을 하며 저를 대하셨습니다. 예비 남편과 함께 있으면 착한 시어머니로, 저와 둘이 있으면 끔찍한 마녀로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 목숨까지 바쳐가며 사랑해주는 그이만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시어머니처럼 그이와 셋이 있을 때는 순한 양으로 시어머니를 대했다가 단둘이 남게 되면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한마디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혼은 아직 이르다며 성재 씨에게 좀 더 미루라고 했다네요. 뭐 저야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이와 결혼을 할 것이고 평생 행복하게 살 테니 시어머니의 아집과 무시하는 태도는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만이었어요. 이렇게 연애를 6개월을 더 했더니 그가 이번에는 진짜 결혼을 해야겠다며 다시 청혼을 해주었습니다. 자기야, 이젠 연애 그만하고 같이 살자.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휴일에는 온종일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안 그래? 나야 그렇긴 한데 어머님이 허락을 해주실까? 내 후년이나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벌써 결혼하겠다고 하면 또 뭐라 하실 거야. 됐어. 결혼은 내가 하지 엄마가 하나? 더 기다리는 것도 지치니까 그만 내 마누라가 되어줘. 그럼 그럴까? 좋아, 어머님한테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봐. 나도 아빠한테 언지를 드릴 테니까. 좋았어. 드디어 혜리의 남편이 되다니. 이젠 다른 꿈 같은 건 하나도 없다고. 고마워 혜리야. 날 다시 받아준 것도 내 어머니를 용서해준 것도 그렇고. 전 시어머니를 용서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도 절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묵묵히 듣고 엷은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한테 결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조금의 갈등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빠는 늘 제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어서 이번에도 제 마음을 잘 알아주셨네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시어머니한테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저에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흥분하고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야, 내가 뭘 했어? 성재가 실증 날 때까지 연애하고 끝내랬지. 그런데 뭐?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너 같은 싼티나는 년을 왜 며느리로 들여야 해? 알아듣게 얘기했으면 조용히 연애만 하다 헤어질 것이지. 어디 내 아들한테 빨대 꽂을 생각을 해? 너 솔직히 말해봐라. 내 아들 능력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지? 대기업 다니는 억대 연봉 받는 남자한테 기생하면서 호강하려는 속셈 아니야? 어머님, 결혼은 성재 씨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물론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성재 씨가 저한테 실증이 날 일은 없을 거예요. 저만 평생 쫓아다닐 사람이라고요. 아직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어머님이 참 안쓰럽네요. 여하튼 상견례 날짜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이년아, 네가 아무리 여우같이 굴어도 나한테는 안 통해. 상견례장에 부르면 내가 싹 다 엎어버리고 끝장낼 거야. 더러운 꼴 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성재 씨가 어머님한테 정이 떨어져서 절연이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이년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하네. 야, 뭐가 됐든 난 널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희 결혼을 막을 거라고. 저는 어떻게든 성재 씨랑 결혼할 거예요. 우리 둘 다 자기 할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이만 끊으시죠. 단판을 짓고 싶으시면 상견례장에서 해결하든지 하자고요, 어머님. 좋다. 단단히 각오하고 나오는 게 좋을 거다. 내가 네 애비한테 개진상을 부려서
학을 떼도록 만들 테니까. 저는 어떻게 되든지 그냥 가봐야 알 것 같아 겁을 먹지도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약속된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아빠는 지방에 출장이 있어서 장소로 바로 오신 데서 저 혼자 택시를 타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밀렸어요. 설마 늦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갔는데 다행히 약속 5분 전에 도착해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먼저 와서 기다리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 빨리 오셨네요, 어머님. 그야 당연하지. 중요한 자리인데 늦어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네 아버지는 어디 가셨니? 어제 부산으로 출장을 가셨거든요. 지금 거의 다 오셨다고 연락 왔어요. 죄송하지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더니 성재 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재야, 내가 왜 얘를 반대한 줄 이제 좀 알겠니? 무식하고 천박한 집에서 자란 게 분명하다는 게 지금 밝혀졌잖아. 어느 누가 상견례 날 늦게 오니 기본도 탑재 안 된 무개념 쓰레기 집구석에 널 사위로 줄 수 없다. 그만 일어나자.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출장 때문에 늦으실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 사이 인정해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밀어줘야지. 여기까지 와서 다 관두라는 게 말이 돼? 난 애초에 쟤를 허락해줄 마음이 없었어. 네가 하도 죽겠다고 해서 억지로 대답하고 잠깐 받아주는 신용만 했을 뿐이라고. 인젠 더는 못 참겠다. 저 가방끈 짧고 남의 머리나 만지는 시다바리 년한테 널 못 주겠다. 지금도 봐라. 얼마나 무식한 집구석이면 상견례 자리에서 지각을 해. 아주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끝까지 말썽이야. 시어머니의 분노에 남편은 당황했다가 이내 말리는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저 혜리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허락해주면 덧나? 난 네가 쟤랑 사귀다가 실증나서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 그런데 기어코 결혼하겠다고 해서 오늘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나왔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어. 이 천박한 년이 누굴 닮아 이 모양인가 했더니 지 애비를 그대로 닮았어.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이 년을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성재, 너 지금 결정해라. 이 엄마랑 연을 끊을 테냐, 저 산티나는 년이랑 헤어질 테냐? 그러자 남편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뭐야 그 표정은? 지금 설마 저 싸구려랑 나 사이를 고민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감히 이따위 질문에 고민을 해?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누가 들으면 내가 재벌가 아들인 줄 알겠다고. 나 지극히 평범한 놈이야.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 왜 혜리를 이토록 미워하고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닥쳐.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선택해. 나야 전현이야. 오늘부로 다 끝내버리자. 시어머니는 유치하게 당신과 저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상견례장에서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는 아주 조금 예상했는데 진짜로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싫으면 이러시는 걸까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런 시어머니를 평생 보고 살 자신이 있는지 다시금 마음속으로 따져보았습니다. 지금 제 현재 마음은 남자친구가 절 살려줘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훗날에 있을 고부 갈등을 상상하니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예비 남편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자 시어머니가 테이블에 올려진 유리 주전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버렸습니다. 이런 우라지! 넌 지금 이걸 고민하는 거냐? 평생 키워준 엄마하고 꼴랑 2년 반 사귄 기집년 사이에서 고민을 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 새끼라고 할 수 있어? 엄마, 제발 이러지 마.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하고 싶다고.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제발 마음을 열고 봐줘. 혜리 진짜 훌륭하고 좋은 여자야. 뭐? 훌륭한 년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 년이 얼마나 무슨 년인 줄 알아? 나한테 널 빼앗길 일 없으니까 오늘 난장판을 버리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다고. 나한테 설설 기어도 모자랄 판에 되려 자신 있으면 덤벼보라는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너 쟤랑 결혼하면 평생 빨대 꽂혀서 다 빼앗기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 말 듣고 헤어져라.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시어머니의 억지와 아집에 이골이 난 예비 남편은
고개만 흔들면서 저를 포기할 수도 없고 어머님을 버릴 수도 없다 대답했어요. 그냥 우리 두 사람을 받아달라는 말을 했죠. 전 시어머니가 한 짓을 보고는 저희 아빠가 오셨을 때 또 상을 엎어버리면 그땐 이별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있던 물잔까지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그이에게 정신 차리고 저와 헤어지라고 계속 주입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출장 갔다가 돌아오신 아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혜리야, 아빠가 많이 늦었지? 그런데 왜 다들 서 있는 거야? 바닥에 깨진 유리는 뭐고? 아빠 왔어? 깔끔한 정장에 정돈된 수염을 한 아빠가 어리둥절하며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네. 그리고 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올라오는 길이라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망친 자리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소름 끼치게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성철 디자이너 아니세요? 텔레비전에도 나온 그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운 좋게 방송도 타고 인터넷 뉴스에도 몇 번 기사가 났었죠. 사돈,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바탕 싸움이라도 난 것 같은데요. 에이, 싸움이라니요. 제가 수전증이 심해서 물을 따르다 물병이랑 잔을 깨뜨렸지 뭡니까? 제 실수에 아이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난 거고요. 그러셨군요. 저는 또 제 딸이랑 결판이라도 내시려고 한 줄 알았네요. 전에도 제 딸을 한번 반대하셨다 들어서.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반대를 하다니요. 이 곱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어여쁜 아이를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전 혜리를 며느리가 아닌 친딸로 받아들일 생각이라고요. 그렇지, 새아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저희 아빠가 매우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의 헤어샵을 100여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한 미용실 사장과 딸인 줄 알았을 때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라고 난리셨는데 유명하고 부자인 아빠를 알게 되자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의 반응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사돈, 우리 아이들 결혼은 되도록 빨리 시키는 게 어떨까요? 둘이 아주 좋아 죽는 사이인 거 아시죠? 아예 결혼 날짜를 이번 달로 잡아버리는 게 어때요? 그렇게 빨리요? 뭐 저야 상관없습니다만 아이들 생각이 그렇다면 따라야죠. 혜리야, 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거냐? 응? 아니,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니, 나 이 결혼 하지 않을래. 시어머니가 강약 약강한 비열하고 치졸한 인간이라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어보니 오만정이 떨어져서 예비 남편까지 곱게 보이지 않더군요. 제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초치는 소리를 하자 아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갑자기 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니? 아빠, 날 반대하던 어머님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아빠가 오기 전까지 나더러 산티나는 년, 싸구려 년, 남편 등에 빨대 꽂아 빨아먹을 년, 애비한테 배울 게 없어 막대 먹은 년. 이딴 소리하고 지랄하던 양반이 아빠가 들어오고 실체를 알게 되니까 바로 순한 양으로 바뀌었어.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다 못해 경기가 일어날 것 같아. 어머님은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저런 사람의 며느리가 되느니 파토내는 게 낫겠어.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수모와 막말을 고스란히 아빠한테 일러주었고 잠시 목숨을 걸어준 그이의 사랑에 미쳐서 결혼이라는 큰 실수를 할 뻔했다며 구구절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빠는 수염을 극적이시다가 시어머니를 세게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봐요, 사돈. 아니, 아주머니. 제 딸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훌륭한 아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혜리야. 엄마가 잠시 머리가 헷가닥해서 너한테 몹쓸 짓을 했나 보다. 진짜로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 용서해주고
우리 앞으로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내보자.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에게 엄마 소리를 해대면서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더군요. 하지만 몸서리치게 역겨운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당장 따귀를 날리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사람 정말 무섭네요. 무슨 지킬 앤 하이드인 줄 알았어요. 조금 전까지 저한테 쌍욕과 무시하는 말을 남발하다가 유명하고 잘나가는 아빠를 보더니 태도를 이렇게 바꾸세요? 차라리 일관되게 똑같이 아빠를 대했더라면 이해라도 되었을 텐데 이젠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강약약강이자 돈 많은 사람한테는 빌빌거리고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갑질하는 사악한 인간인 것 같다고요. 새아가, 아니 우리 딸, 네가 뭔가 크게 오해한 모양이구나. 사실 이 엄마는 우울증하고 조울증이 있어. 그래서 너에게 헛소리를 남발한 거란다. 딸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이 늙고 못난 애미의 자식이 되어주렴. 응? 끝까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데 공포 영화를 보며 느꼈던 불쾌함과 소름이 가시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 계신 아빠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는지 저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자는 눈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자기야, 우리 헤어지자.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엄마랑 한 식구가 되느니 평생 솔로로 사는 게 낫겠어. 이젠 당신 얼굴도 꼴보기가 싫어진다. 전에 날 구해줘서 다시 자기한테 마음이 갔던 건 그냥 고마워서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아니면 지금 어머님의 꼴을 보고도 자기를 사랑했겠지. 그런데 어머님한테 오만정이 떨어진 건 물론이고 당신 얼굴도 역겨워 보여.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여기서 쪽내자. 그리고는 아빠의 팔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그이가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비이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혜리야, 내가 이 자리에서 엄마랑 연을 끊을게. 다신 엄마를 보고 살지 않을 테니 우린 헤어지지 말자. 나도 그동안 엄마 때문에 무진장 힘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게 하고 엄마가 시키고 싶은 공부만 시켰어. 난 미대에 가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강압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억지로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회사에 다니게 된 거야. 자기도 피해자지만 나도 마찬가지라고. 이젠 저 지긋지긋한 엄마의 명령을 그만 듣고 살고 싶어. 혜리야, 네가 나의 희망이야.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이 멍청아, 네가 힘들었던 건 알아서 해결해. 네 엄마한테 벗어나고 말고는 네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만 말해. 난 너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고 넌 수긍하고 내 앞에서 꺼져야 하는 거야. 그러자 예비 남편은 오열하며 울기 시작했고 이를 보다 못한 아빠가 그이의 뺨을 내리치며 그만 정신 차리고 물러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길을 터주었고 저희 부녀는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별 후 성재 씨가 계속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연락해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이는 제 근처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혼자 아픔을 감당해야만 했네요.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헤어샵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딸, 아직도 이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니? 지금 성재가 내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집을 나갔어. 혜리야, 네가 받아줘야만 우리가 모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 제발 내 아들과 결혼해주렴. 모두가 행복해지다뇨? 어머님과 성재씨가 행복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당신처럼 무서운 사람을 한 식구로 여기고 사는 건 생지옥과 다름없다고요. 여기 찾아와서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용서해 주겠니? 자, 꿇었다. 이 노인네의 실수를 용서해다오. 저는 한숨을 냈다 쉬며 제발 꺼지라고 말해봤는데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윽고 여러 샵을 돌던 아빠가 제가 일하는 샵으로 도착해서 상황을 모두 보게 되셨어요. 아이쿠, 사돈 아줌마 오셨어요. 또 제 딸한테 빌러 오신 거예요? 보기가 참 안쓰럽네요. 사돈이 제발 혜리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지금 제 아들이 저랑 연을 끊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참 안타깝네요.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머리 해드릴 테니까 서비스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키는 일을 하시면 받아주겠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시키는 건 뭐든 할 테니 꼭 해리 마음을 돌려주세요. 제가 아빠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윙크를 날리시며 당신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찬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아빠가 직접 머리를 시작하셨어요. 머리를 자르기 전에 안대를 쓰셔도 괜찮겠어요? 네, 왜요? 어떤 스타일로 자르시려고? 이거 화해의 의미로다가 깜짝 이벤트 해주시는 건가요?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자기의 선물인 줄 알고 들떠서 안대를 착용했습니다. 이윽고 아빠의 손에는 가위 대신 바리깡이 들렸고 그걸로 시어머니의 모든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은 눈썹까지 모두 흔적 없이 깎아버렸죠. 전 아빠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는데 시종일관 당신만 믿으라며 시어머니의 머리를 면도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안대를 벗겨주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사돈,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벌을 내리려고 이러신 거예요? 그래도 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혜리랑 성재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어디 좀 갑시다. 제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신다고 했죠? 얼른 일어나세요. 혜리야, 너도 따라 나서라. 머리까지 밀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길바닥에서 춤을 추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사돈. 에이, 사돈 아줌마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일은 절대 시키지 않을 겁니다. 좋은 곳에 가니 따라오시죠. 저와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아빠의 차에 올라타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도로에서 달리다가 산길이 보이는 비포장 도로에 올라섰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겁을 먹고 말하더군요. 사돈, 설마 저를 해코지하려는 건 아니시죠? 여기 인적이 드문 곳인데.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잠자코 계세요. 그리고 30분 동안 산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진상사라는 절이었답니다. 거길 왜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아빠의 말대로 차에서 내려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지스님으로 보이는 분이 아빠한테 인사를 하셨습니다. 처사님 또 오셨군요. 늘 처사님의 시주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108배를 올리시러 오셨는지요? 오늘은 저를 올리려고 온 게 아니라 비구니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을 모셔왔습니다. 사돈, 이리 오시죠. 오늘부터 사돈 아줌마가 지낼 절의 주지 스님입니다. 네, 뭐라고요? 비구니? 제가 지낼 곳이라고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제가 시키는 건 뭐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당신의 죄를 씻고 평생 헌신하면서 지내세요. 스님이 되란 말입니다. 그럼 사돈 아줌마가 제 딸한테 시자 노릇도 못하고 성재군에게 엄마 노릇도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남은 생을 여기서 지내세요. 이게 저의 결혼 조건입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상상도 못한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아빠의 행동에 너무 웃겨서 놀란 거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비구니가 될 위기에 처해 놀란 거였죠.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군요. 전 스님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사돈,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으시다면 이 정도 희생은 하셔야죠. 사회의 모든 걸 버리고 부처님을 모시며 살아봐요. 제 딸과 성재랑 결혼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얼른 들어가시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뒷걸음질을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내며 쌍욕을 하더군요. 이런 연병할 놈아. 남의 머리를 빡빡이로 밀더니 절로 데려와서 비구니가 되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차라리 아들이랑 연을 끊고 말지. 절밥은 절대 안 먹어. 에이, 그러지 말고 어서 오세요. 성재는 제가 아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른요.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빠는 깔깔거리며 신나게 웃었네요.
아빠가 말한 게 이거였어? 진짜 대단하네. 비구니로 보내버릴 생각을 하다니. 여기 계신 주지 스님이 내 단골 고객이거든. 며칠 전 머리를 자르러 오셨는데 저 여편네 생각이 나더구나. 머저리 같은 성격을 고치려면 절간에 들어갈 방법밖에 보이지 않아 장난 좀 쳐보았다. 어쨌든 저 여편네 다시 찾아오지 않겠지? 그렇겠지. 비구니가 되는 게 엄청 싫었나 봐. 여기 차도 없는데 저렇게 뛰어내려가는 것 좀 봐. 발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시어머니의 주랭랑 치는 모습에 한참을 웃다가 저희도 차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갓길로 대머리 여자가 혼자 네 발로 기어가고 있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다다랐을 때 창문을 열고 말했어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차에 타세요. 저희가 모셔드릴게요. 꺼져! 날 또 절간에 보내려는 수작인 걸 모를 것 같아? 이 우라질려나! 너 때문에 내 인생 제대로 조졌다고! 아들이 영 끊는다고 집 나갔고 지금 내 머리는 대머리란 말이야! 타기 싫으세요? 버스 타려면 여기서 4시간은 더 기어가야 하는데. 뭐 그럼 알아서 하세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제가 창문을 올리자 아빠가 속도를 내서 달리기 시작했고 백미러로 보이는 시어머니는 신발을 던지며 욕을 짓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 부녀는 깔깔대면서 시원한 복수를 끝내버렸네요. 남편이 될 뻔한 성재씨는 진짜로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직장도 관두고 말이죠.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뒤늦게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네요.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참아왔던 꿈을 다시 도전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이는 제 심정을 이해했는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또 시어머니는 혼자 잘 지내는가 싶더니 얼마 못 가 아들이 그리웠는지 폐인이 되고 말았답니다. 어디로 떠났는지 알 수가 없어 술에 빠져서 고독한 외로움에 빠져 산다네요. 그게 가장 큰 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슬픈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모두 뿌린 대로 거둔 셈이니 별로 불쌍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듬해 아빠가 세운 헤어샵을 벗어나 제 이름을 건 샵을 오픈했답니다. 아빠의 이름이 걸린 샵은 제 힘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은 게 아닌 것 같아 스스로의 재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더 많이 성장하고 싶어서 이 같은 결정을 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손님들이 바글바글하도록 쉴 새 없이 찾아오셔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제 헤어샵 옆 카페에 매일 들러 커피를 사 먹었는데 그곳 사장님과 친해져서 몇 번 사적으로 만나다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이중인격자도 강약약강도 아닌 평범하고 이해심 많은 분이셔서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저의 미친 시어머니와 있었던 악연과 참교육까지 썰을 풀어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그만 마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